저는 어려서부터 인상이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주눅이 듭니다.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관상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천천히 관찰해 보았다. 내 얼굴에는 어느 한 군데 귀하거나 부유한 좋은 상은 없고 오로지 천하고 가난하고 흉한 상밖에 없었다. 나는 상심에 빠졌다. 시험에 낙방하고 비관을 벗어나기 위해 관상을 공부했는데 오히려 시험 낙방 이상으로 비관에 빠져버렸다.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관상은 완벽한 천재의 상이며 재물을 얻어도 탈이 나지 않고 돈과 관직이 함께할 상이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관상책 마이상서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나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얼굴에 좋음이 몸에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나는 상이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밖을 가꾸는 외적 수양에는 무심하게 대하고 마음을 닦는 내적 수양에 더욱 힘을 쓰게 되었다. 관상 위에 심상이 있다.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힘든 시간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 눈을 뜨기가 싫습니다. 나는 수많은 암살 시도를 받았으며 감옥에서는 고문과 병으로 편하게 자는 일이 없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내 후회하고 돌이켰다. 나 역시도 살려고 산 것이 아니다. 사라져서 살았으며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한 이 몸이 끝내는 죽어져서 죽게 되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은 결국 지나갔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는 빛이 보이지 않겠지만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된다. 당장의 고통이 크다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눈앞에 한 걸음만 보면서 가라. 집에 들어가도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고 다툼만 계속되니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누구나 쉽게 풀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스스로 힘을 내지 않으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주변 사람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지옥이 결정된다. 지옥과 천국 모두 내가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가까운 사람이 심한 말을 해서 그대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 보내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저를 낯설어 합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각각 나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원한다면 말을 먼저 바꿔보는 것이 좋다. 환경 때문에 쓰는 말이 바뀌었더라도 나는 스스로 말을 선택해서 바꿀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집에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흥분되는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동은 없다. 누군가는 나의 행동에 다른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내 주변에 옳다, 잘한다, 라고만 말하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비판에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유 없는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겠지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너무 칭찬에 익숙해진 것이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항상 즐거워하면서 야근을 해도 피곤한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나의 일에 대한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나의 일에서 의미를 찾으면 비록 작은 일을 하더라도 위대한 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재취업을 하려고 계속 이력서를 내보는데 면접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기에 힘든 일이 생기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반대로 앞날은 알 수 없기에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스스로 미리 속단하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에도 자주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한숨만 쉬니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집은 좁아도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내 안에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언제나 그릇에 물이 찰랑거리듯 고통이 가득 차 있으니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감정이 수시로 바뀌니 주변 사람이 장단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내 그릇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을 것 같다면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버릇없이 구는 아들에게 훈계를 조금 했더니 그대로 화를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각 나이에 맞게 커져간다. 어릴 때는 어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비록 생각이 부족한 어린 사람을 나이 든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어른의 품위가 생긴다. 선생님의 힘든 삶을 버티게 해준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면 그 집에 마당을 쓸고 유리창 닦는 일을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독립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백범일지의 내용을 대화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미천한 관상 때문에 낙심을 많이 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바꿔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관상이 맞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자기 인생을 정한다면 결국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말처럼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용은 좋은 관상을 갖고도 자기 욕심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귀한 자도 천해질 수 있고 천한 자도 귀해질 수 있습니다. 관상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심상에 더욱 힘쓴다면 결국 얼굴도 나이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관상도 이겨내는 큰 그릇을 가진 어른에 대해 관심이 가신다면
다산 정약용의 인생 조언도 추천드립니다.